한 산업이 스스로 소비자를 밀어내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동네 한의원의 몰락이라는 사례를 통해 매우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침 몇 대 맞으러 갔다가 한 번의 방문으로 월세 20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한 23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날 그녀는 치료를 받기도 전에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공포를 자극하는 말들 속에서 거액의 패키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말과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그녀의 판단력을 빠르게 마비시켰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진료는 몇 분에 불과했지만 상담실장의 설명은 30분 넘게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맥을 짚지도 생활 습관을 묻지도 않은 채 화면에는 오직 패키지 가격표만 반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냉정해진 그녀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미 조제가 시작되어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비자 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방문했다가 수백만 원을 결제한 중년 주부와 피로 회복을 이유로 고가 치료를 권유받은 직장인의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진료보다 상담이 길었고 공포를 자극했으며 반드시 패키지 결제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거액의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고가 진료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과거 동네 한의원은 어르신들이 평생 믿고 찾던 공간이었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던 생활의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한의원은 치료 공간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영업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연령층의 한의원 이용률은 지난 10여 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한의학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의 영업 방식에 등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특이 사례가 아니라 동네 한의원이 스스로 파고 들어간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 산업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병원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구조를 해부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비자와 의료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한의원 앞을 지나가다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기실이 이제는 낮 시간에도 조용히 비어있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간판은 그대로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묘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이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적 위기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기준으로 매달 수십 곳의 한의원이 새로 문을 열지만 같은 속도로 더 많은 한의원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개업보다 폐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한의원들조차 이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의원이 제공하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몸이 약해지면 한약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트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보조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같은 제품은 가격과 효과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일상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한의원을 방문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싸고 더 편하며 더 예측 가능한 대안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방문 의료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소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아프면 가까운 병원을 찾았지만 이제는 먼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후기와 평점을 비교하고 가격을 확인한 뒤 방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는 더 이상 정보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과거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과하다고 느끼면 소비자는 즉시 온라인에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투명한 가격과 공격적인 영업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결국 한의원의 위기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변화한 소비자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한의원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장년 세대마저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병원을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장년층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가격을 비교합니다. 더 이상 설명 없이 결제부터 하는 의료 서비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의원은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서 동시에 외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의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의술의 고도화가 아니라 영업 방식의 강화였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이른바 공장형 한의원이라는 새로운 운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환자 한 명에게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회전율이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한 명에게 오래 설명하고 진료하는 방식은 비효율로 간주됩니다. 대신 상담과 결제를 표준화하고 치료는 짧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진료의 깊이보다 결제 금액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침 치료만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치료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침에 추나를 더하고 약침을 추가하며 마지막으로 한약까지 연결됩니다. 각각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묶이는 순간 금액은 급격히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환자가 고민할 틈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환자는 치료를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구조가 선택을 유도한 셈입니다. 이렇게 공장형 시스템은 한의원의 운영을 바꾸는 동시에 신뢰의 균열을 키워갔습니다. 공장형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일부 한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약탈적 구조가 형성됩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대상은 정보에 취약하다고 여겨진 노년층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공포를 주입합니다. 침 치료만 받으러 온 환자는 어느새 여러 치료가 묶인 고가 프로그램의 계약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영업도구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본인 부담은 거의 없다는 말은 환자의 경계심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치료가 추가되며 청구 금액만 부풀려집니다. 환자는 적게 내고 보험사는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한의원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치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환자를 동원한 조직적 보험 사기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정직하게 운영하던 다수의 한의원까지 같은 시선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려워졌고 한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다시는 한의원에 가지 않겠다는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 산업 전체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의원 위기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붕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역설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원이 쇠퇴하는데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선을 해외로 돌리면 전통의학과 침술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조차 전통의학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의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은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 관리에 침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침술이 대체 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되는 치료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그 배경에는 서양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급성 질환에는 강력하지만 만성 통증과 피로 같은 문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술과 한약 명상과 요가는 통합치료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들이 해외에서는 연구와 투자 대상이 됩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관련 산업은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침술 시장만 보더라도 향후 수년간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제보건기구 역시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공식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한방병원이 국제무대에서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의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 방식과 신뢰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고장에서는 외면받고 해외에서는 환영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의학이 아니라 한국식 과잉 영업 모델이 위기의 중심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비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치료가 아니라 가격 불신과 강매 구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의원 위기의 원인은 보다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한의원의 위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일까요? 여기서 제도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정책을 통해 한의 진료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한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치 한약이 수십만 원에 달해 가격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험 적용이 시작되면서 동일한 치료를 훨씬 낮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약이 비싸다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변화였습니다. 특정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디스크와 소화장애 비염 같은 생활 밀착형 질환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다시 열린 셈입니다. 가격 거품이 빠지자 과도한 패키지 영업의 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좁아졌습니다. 참여 기관이 늘어나면서 환자는 여러 한의원 중 합리적인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의 기준을 영업력에서 치료의 질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모든 한약과 모든 치료가 보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고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은 비보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투명한 가격과 표준화된 진료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장치가 되고 의료진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과거처럼 설명 없이 고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제도 변화는 한의원 위기를 정화 과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곳과 사라지는 곳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가격 구조가 정리되기 시작했지만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의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한의원을 피하고 어떤 한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한의원의 특징부터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방문에서 접수 직후 진료실이 아닌 상담실로 안내하는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증상을 묻고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구조는 영업 중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곳에서는 진료보다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방문 첫날부터 장기 패키지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몇 달 단위의 고가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카드 할부부터 언급하는 경우라면 영업 우선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를 자극하는 화법입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표현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의학적 설명 없이 불안감만 키운다면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 한약을 꺼리는 태도입니다. 보험 적용 치료를 요청했을 때 노골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 효과보다 수익 구조를 우선시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두 가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한의원은
접근 방식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좋은 한의원은 상담 전에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먼저 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치료 경험과 결과를 크게 갈라놓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의원은 진료의 출발점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의사는 상담 전에 직접 맥을 짚고 혀와 안색을 살피며 기본 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는 시간을 끌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한의원은 어디가 아픈지만 묻지 않고 생활 전반에 대해 질문합니다. 식습관과 수면 상태, 스트레스 수준 같은 요소들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한의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권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함께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습니다. 가격 설명 역시 숨김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치료 항목별 비용을 미리 안내하고 환자가 이해한 뒤 진행합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포 마케팅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환자는 불안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런 한의원들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입소문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장이 정화될수록 이런 곳들의 가치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소비자가 이런 선택을 반복할수록 구조는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한의원 산업의 미래는 소비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동네 한의원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한의학 자체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판매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과잉 패키지와 공포 마케팅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올렸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빠르게 소모시켰습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 소비자는 가장 먼저 발길을 돌립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는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한의원은 가장 미래적인 고객층을 스스로 밀어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험제도 악용과 일부 불법 행위가 더해지며 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던 다수의 한의원들까지 같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시장은 결국 신뢰가 무너진 곳부터 빠르게 정리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폐업 흐름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조정의 성격을 띱니다. 거품이 제거되면서 실력과 신뢰를 갖춘 것만 남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에 필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합리적인 가격과 선택권을 확보하게 되는 전환기입니다. 이제 한의원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영업이 아니라 증명하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가격과 과정 효과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투명성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이는 한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신뢰를 회복한 곳은 다시 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의원 산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판매자가 주도하는 상품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신뢰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방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설명 방식은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치료보다 결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그 순간 이미 균형은 깨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불편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선택을 미루게 해주는 곳은 신뢰할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료는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이해와 숙고를 전제로 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결과와 비용 만족도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은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한의원은 이런 소비자의 선택 덕분에 살아남게 됩니다. 반대로 불투명한 구조에 의존하던 곳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스스로 정화되는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 판단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의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기준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 선택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가격과 서비스, 그리고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소비자 개인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순간은 단순한 진료 예약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돈을 맡기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반복되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 시장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의료 정보를 알기 어려워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후기와 가격 제도까지 비교하며 훨씬 주도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 소비자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한의원 역시 이런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어떤 광고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게 자유 없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얻은 곳은 별다른 홍보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규모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설명하고 얼마나 책임있게 치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의료는 경험 산업이며 그 경험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은 오랜 시간 동안 선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이 매출을 위해 신뢰를 희생하는 전략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는 본질에 충실한 서비스가 남게 됩니다. 소비자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합리적인 가격과 더 명확한 설명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료 시장이 나아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의원 위기는 단순한 업종 문제가 아니라 신뢰 경제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과 광고 규모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비자가 중심에 서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은 빠르게 정리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의원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한의학이 아니라 낡은 비즈니스 관행에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시간이 걸리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불신 위에 쌓은 매출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금 나타나는 폐업 숫자는 실패가 아니라 교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더 나은 기준을 요구하며 스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 과정은 단기적으로 혼란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입니다. 소비자는 점점 더 현명해지고 선택 기준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예외 없이 이 기준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설명과 동의 투명한 가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곳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인위적인 개입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위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한의원의 몰락은 한의학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를 훼손한 운영 방식의 실패입니다. 치료의 가치는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과도한 패키지와 공포를 앞세운 설명은 의료의 언어가 아니라 판매의 언어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치료받는 느낌보다 구매당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가격 논쟁과 불신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은 산업을 바로잡을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설명 동의라는 기본 원칙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가 본래 지켜야 할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한의원들은 이 방향으로 조용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시보다 설명을 선택하고
속도보다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단기 매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 신뢰는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이런 변화를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올바른 선택에 보상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사라지고 건강한 방식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산업 전체의 평균 수준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동네 한의원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재출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출발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소비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방문에서 느끼는 직감과 설명의 흐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질문할 시간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신뢰의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결정을 재촉하거나 불안을 키우는 말이 반복된다면 즉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언제나 선택이어야 하며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에 대한 설명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며 숨겨진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가격을 명확히 말하지 않거나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태도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 한의원을 비교하는 행위는 무례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제도를 아는 소비자는 과잉 영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후기 역시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좋은 평가나 나쁜 평가는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나의 이해 수준과 설명의 투명성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추면 피해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동시에 정직한 한의원은 자연스럽게 선택받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 쌓이면 시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잘못된 구조는 약해지고 올바른 구조는 강화됩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시장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의료 환경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 몇 대 맞으러 갔다가 큰 금액을 결제했던 그 사례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인의 주의와 함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잉 영업에 의존하던 곳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과 신뢰를 중시하는 곳은 꾸준히 환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평가하고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한 번의 경험은 끝나지만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첫 방문에서의 태도와 설명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입니다. 납득이 없는 치료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이 쌓이면 시장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의 변화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설명하고 동의받고 책임지는 진료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의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설명받지 못했고 선택할 시간도 없었으며 가격에 대한 납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조용히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산업 전체의 위기로 드러납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소비자의 분노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바꾼 결과입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도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이제 과거처럼 권위만으로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투명함과 설명, 그리고 선택권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곳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곳은 아무 말 없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의 실패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진화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더 똑똑해졌고 시장은 그 변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산업의 변화는 다른 의료 분야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뢰 없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설명하고 동의받고 책임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이 쌓일 때 의료는 다시 신뢰받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